기술의 발전은 우리에게 희망과 기쁨을 주었지만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절망도 가져왔는데요. 과연 이 절망은 왜 생겨난 걸까요? 디지털 세상이 사라지면, 기술의 발전이 멈추면 절망도 함께 사라질 수 있을까요? 디지털이 전면화된 세상에서 사람들이 지켜야 될 도리, 이게 디지털 윤리겠죠. 인공지능 기술이 매우 빠른 속도로 발전하면서 또는 메타버스 기술이 매우 빠른 속도로 발전하면서 우리가 윤리의 문제를 동시에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세상이 된 것 같아요. 기술은 윤리적이지 않습니다. 다이너마이트랑 똑같은 거죠. 저는 기본적으로 기술은 가치 중립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기술이 나쁜 게 아니라 뭐 그걸 개발하거나 사용하는 사람들의 윤리의식이 문제지. 사회는 바뀌었는데 본인의 사고 방식이나 행동을 결정할 때 기준이 안 바뀌게 되면 본의 아니게 다른 사람들한테 피해를 줄 수도 있고 또 본인이 피해를 받을 수도 있죠. 온, 오프의 경계가 사라지지 않습니까? 현실 세상과 가상 세상이 결합되잖아요. 현실 세상에 일어나는 문제가 디지털 세상, 가상 세상에서도 그대로 일어난단 말이에요. 이제는 인공지능 기술이 단독으로 갈 수는 없고 그것들이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해소할 수 있는 윤리 같은 문제, 제도적인 시스템이 서로 같이 보완하면서 발전해간다. 기술 발전의 지침서인 디지털 윤리. 하지만 인식의 부재는 낙원으로 가는 기차가 아닌 날카로운 칼날이 되어 우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아이부터 어른까지 현대 생활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만큼 내 손안에 작은 세상을 가져다 주었던 이 기계는 기술의 발전과 함께 각종 사이버 범죄의 시발점이 되고 말았습니다. 인터넷, 망을 통한 다양한 범죄들이 사이버 범죄이고요. 사이버 폭력이나 제일 크게 문제가 되는 것은 성착취 범죄가 여기에 해당하고요. 사이버 명예훼손죄도 있고요. 상대편을 지속적으로 괴롭히는 사이버 불링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디지털 범죄들이 최근에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화하고 있다. 코로나19의 확산 기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는 가운데 이를 악용한 각종 사이버 범죄도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바로 가짜 뉴스입니다. 국가 사회적으로 커다란 문제가 있을 때, 그럴 때 가짜 뉴스가 더 횡행한단 말이에요. 백신에 관한 가짜 뉴스가 얼마나 많아요. 백신 접종자 중에 사망자가 감염 사망자보다 훨씬 많더라, 이런 얘기. 다양한 정보 유통 창구를 통해 확산되는 디지털 시대의 정보 전파 속도는 이전과 비교가 안 될 정도인데요. 또 다른 이유도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이 가짜뉴스 확산을 더 부추기는 요인도 있어요. SNS의 추천 알고리즘이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계속 추천해 주잖아요. 이것 때문에 한쪽으로 계속 확산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한쪽으로 우리 유튜브에서 보는 것처럼 조회수, 구독자 수가 많으면 광고 수익이 느니까 계속 자극적인 뉴스만 일부러 만들어내는 거죠. 이렇게 가짜뉴스 생산과 유통 확산을 촉진시키는 기술적인 환경이 너무 잘 되어 있어서 학생들 사이에서 카카오톡 계정을 빼앗는 새로운 학교 폭력이 벌어지고 있다고 전해드렸습니다. 불법 촬영 범죄가 한 해에 6,500건, 매일 18건씩 일어나고 있습니다. 디지털 세상에서 발생하는 사이버 폭력도 엄연한 폭력인데요. 조사에 따르면 사이버 폭력 가해 경험자 대부분이 피해도 동시에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형별로는 학생, 성인 모두 언어 폭력이 가장 높지만 성인은 명예훼손, 스토킹, 신상정보 유출 등 광범위하게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고 그중에서도 학생들에게는 온라인 게임이, 성인에게는 SNS와 인스턴트 메시지, 각종 커뮤니티가 사이버 폭력의 온상이었습니다. 사이버 폭력 피해 유형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언어 폭력. 악플도 언어 폭력의 한 형태입니다. 진짜 너무 속상하고 하루 종일 우울하고 거기에 제 기분에 영향을 진짜 많이 받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왜 이런 얘기를 들어야 하지? 그런 억울한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비윤리적인 행위를 감시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들만으로도 함부로 지금 인터넷 공간을 무법천지로 만들지는 못할 겁니다. 기술의 발전은 기존의 범죄를 좀 더 치밀하고 대처 불가능한 수준으로 진화시켰는데요. 학교 폭력도 그중 하나입니다.
요즘 학생들 사이에서 많이 이루어지는 부분들은 사이버 불링입니다. 이전에는 현장에서 왕따를 많이 일으켰던 학생들이 사이버상에서 왕따를 많이 일으키는 거죠. 부모님보다도 더 믿을 수 있는 친구들이었는데 저를 따돌리고 나쁜 말을 했다는 것을 알았을 때 제가 너무 비참해졌어요. 도망칠 수 없는 감옥을 연상시키는 사이버 불링은 피해자에게 큰 압박으로 다가옵니다. 그냥 문의만 들어온 건수가 1년에 한 3,300건 정도가 문의가 들어왔었는데 이 청소년들이 의뢰가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지금 현재. 특히 심각해지는 이유는 아마도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 사회가 되면서 아이들이 오프라인에서 학교에 출석을 하지 않기 때문에 아마도 사이버 폭력이 훨씬 더 많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추정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 형법상 보통 만 14세 이상은 처벌을 못하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보통 이제 촉법소년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워낙 심한 경우는 이제 소년원에 보내거나 소년법에 의해 처벌하긴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훈방 조치가 되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당사자가 그걸 알아요.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내가 처벌되지 않는 연령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저지른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이 딜레마죠. 일단 교육 말고는 방법이 없습니다. 무조건 엄벌하라는 건 사실은 말이 안 되는 얘기고요. 그런다고 근절될 수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청소년기에 처벌을 받음을 해가지고 상황이 심각해지는 게 더 반행이기 때문에 지금 무조건 처벌하는 거는 적절해 보이진 않아요.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지난해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가 전년보다 2배 이상 급증한 5천 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방적인 폭력이었어요. 불쾌하고 어이없고 당황스럽고 아직도 그래요. 극복이라기보다는 그냥 잊고 싶어요. 디지털 성범죄 가해자들의 경우 범죄로 인식하지 못한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만약에 다시 그런 순간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 죄의 무게에 비해 미비하기만 한 법의 심판. 하지만 피해자들은 평생 동안 씻을 수 없는 고통을 떠안아야 합니다.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아이들을 위협하고 있는 디지털 성범죄가 있는데요. 바로 랜덤 채팅입니다. 아이들을 일단은 채팅을 합니다. 아이들의 호감을 끌어내기 위해서 직접적으로 상품권을 아이들한테 쏴주기도 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랜덤이라는 전제 자체가 미성년자, 사리 분별력이 아직은 완성되지 않은, 적어도 만 15세, 16세에 도달하지 못한 어린애들한테는 거의 시한폭탄 같은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유명인 혹은 그냥 아는 사람 얼굴을 음란물과 합성해 인터넷에 올리는 이른바 딥페이크 범죄가 늘고 있습니다. 경찰이 지난해 말부터 이런 불법 합성물을 집중 수사에 잡아보니 피의자의 90%가 10대와 20대였습니다. 가장 최근에 많이 쓰는 부분도 이제 딥페이크를 통해서 동영상 같은 경우를 이제 허위로 만들어서 퍼뜨리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가해자는 주로 10대, 20대가 가장 많고요. 피해자는 주로 그런 동영상이나 사진들이 인터넷상에 많이 퍼져 있는 사람들, 유명인들이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렇게 K-팝이나 K-드라마의 여자 주인공들이 많이 희생자들로 되어 있고. 너무 억울하고 너무 화가 나고 진짜 막 거의 참담할 정도로. 나를 잘 아는 누군가의 악의적인 범죄. 이제 그만 멈춰야 할 때입니다. 새로운 기술에 의해서 나타난 새로운 범죄 문제는 또한 기술의 발전에 의해서 막아야 되는 거예요. 인공지능 기술을 잘 써서 조작된 합성 영상이 뭐다는 것을 실시간으로 추적해서 그걸 실시간으로 차단하고 업로드도 못하게 필터링도 하고 이런 기술을 더 발전시켜서 이 기술의 문제는 기술의 발전으로 대응을 해야 기본적인 문제가 풀린다. 법 제도적인 노력만으로는 근본적으로 한계가 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기술의 발전은 전체 범죄율을 감소시켰습니다. 과학기술의 발전과 함께 경찰 수사력이 나날이 개선되면서 전체 범죄 건수 자체가 크게 줄어들었는데요. 하지만 놀랍게도 사이버 범죄 발생 건수는 2020년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5년간의 통계를 보더라도 사이버 범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일 뿐만 아니라 범행 건수도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요. 지난해 메신저 앱을 통한 N번방과 박사방, 웹하드를 통한 불법 유포 등은 디지털 강국 대한민국의 민낯을 드러냄과 동시에 나도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공포를 심어줬습니다. 성폭력 처벌 특례법 이 법에서는 불법 촬영물에 대한 소지까지도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범죄 수익 은닉 규제법이라고 해서 성범죄나 불법 촬영물 같은 범죄를 통해서 얻은 수익을 쉽게 환수할 수 있는 그런 법적 제도도 도입이 되어 있습니다. 전기통신사업법 그리고 정보통신망법 개정을 통해서 전기통신 사업자들이 이 불법 촬영물을 유통할 수 있는 그런 장치를 차단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갖추고 있고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투명한 그런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그렇게 의무화하는 조항들도 두고 있습니다. 디지털 기술의 역기능은 두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을 더욱 편리하게 만들어주는 것 또한 디지털 기술입니다. 지금 아나운서분들이 아침 방송, 저녁 방송, 늦은 시간, 이른 시간에 깨어서 매일마다 출근하는 건 사실 힘든 일이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이런 딥페이크 기술을 쓰면은 손쉽게 컨텐츠를 생성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사진으로 밖에 볼 수 없었던 유관순 여사를 다시 살려서 그분의 모습을 우리가 재현하고 그분의 목소리를 재현함으로써 우리가 겪어보지 못했던 그런 분들을 다시 한번 볼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되는 서비스가 인공지능 기술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죠. 이런 기술들이 점점 고도화되면 그야말로 이제 그 돌아가신 할아버지 할머니를 기억하지 못하는 손자 손주들이 그 돌아가신 그런 할아버지 할머니와 다시 대화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 만들 수 있는 뿐만 아니라 진화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교통정보를 획득하고 분석, 예측함으로써 혼잡과 사고를 예방할 수 있고 의료계에서도 더 세밀하고 정밀한 치료 방법과 건강 유지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디지털 세상을 포기할 수 없는 이유는 순식간에 퍼져나가는 선한 영향력의 나비 효과 때문인데요. 이 선한 영향력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디지털 윤리는 꼭 필요합니다. April this year, the European Commission presented a proposal for regulation on the ethics for AI for all European countries. The proposed regulation is based on fundamental rights and value and assets that AI should be a force for society, with the ultimate goal of increasing human well-being. The rule of AI must be people-centered and ensure that it's safe and comply with applicable law. 인간적인 미디어 세상, 인간적인 디지털 미디어, 저희들이 추구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이 되고요. 거기서 정부의 역할을 도출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어떤 역기능 중에 첫 번째가 디지털 포용 문제, 디지털 접근성 문제가 얘기가 돼서 그 디지털 기기의 활용이 어려운 분들에 대한 교육들을 통해서 디지털 포용성을 높이는 대책들을 저희들이 만들어서 시행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디지털화되는 과정에서 생기는 여론 왜곡 현상, 커뮤니케이션 왜곡 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으로서 그 리터러시 교육을 강화하고 추천 서비스를 합리화하고 좀 더 순기능적으로 작용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AI와 관련한 최소한의 기준 이런 것들을 가이드라인 형태로 만들어서 이 사업자들과 협조해 나가는 이런 역할들이 정부의 역할이고 저희 방통위가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디지털 악용을 막기 위한 기술적 조치나 법과 제도적인 제재를 기본으로 우리 개개인의 디지털 소양을 강화해야 합니다. 오프라인과 온라인 모두 사람이 중심이 되는 세상이 되어야겠습니다.